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뭐 이렇게 차명 계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업종에 대해서 네.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필라테스 요즘 많이 그쵸? 하시죠. 네. 굉장히 또 많이 네, 생겼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골프 레슨도 많이 받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요가, 헬스, 그다음에 이제 뷰티 있잖아요. 네. 미용, 네일, 그다음에 이제 개인 집이나 뭐 이런 걸 꾸미는 또 인테리어 네. 이런 의뢰들을 많이 드리고 하시는데, 뭐 요즘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수구 막히면 또 이렇게 부르시고 하는 그쵸? 뭐 그런 업종도 네, 네.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곳이 탈세 제보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이 일단은 나는 안 받을 테니 깎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할인해달라고 예, 하시죠. 할인해달라. 네, 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여기로 입금해주세요 되는데 그게 이제 차명 계좌인 거죠. 네. 그 부분을 누락을 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명 계좌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누락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제보가 왔을 때는 어떤 또 문제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차명 계좌 신고가 제3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입금된 내역이 쭉 나오는데, 사실 업종 특성상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대표자가 다른 계좌주에 해당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거기 그 신고된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조회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고가 적정이 다 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누락이 된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고로 인해서 세무조사 비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뭐 5년까지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선정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사실 5년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보면은 네. 이제 세금을 거의 안 내시거나 적게 내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네. 예, 그 누락이 되니까 네,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다가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고객이 깎아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발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현금 거래,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해서 진짜 현금이 아니라 차명 계좌로 입금하는 거죠. 네. 이런 통장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조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차명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세금을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명 계좌 사용 자체, 그리고 거기에 입금된 금액들은 매출 누락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되다 보니까 그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입증은 사실 말이나 뭐 이런 정황 같은 설명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근거 자료 하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업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 개발이나 뭐 미용이나 뭐 스포츠나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업종들이 많은데, 네. 고객들을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업자들은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인원 회원도 많고 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면서 또 많은 게 바로 직원이에요. 네, 직원들의 이직도 많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직원의 노무 문제라든지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급여 자체도 현금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폐업을 해도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곳은 아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계속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한가요? 그런 게?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명 계좌의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사업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태무사님, 그러면은 제가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만약에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탈세했던 게 걸린 거예요. 네. 적발이 된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붙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불이익이 생길까요? 일단 세금적인 부분이 제일 큰데요. 세금은 사실 내가 원래 냈어야 될 세금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것도 뭐 5년치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이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적게 한 거,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만약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이라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이런 가산세들이 쭉 다 붙어나가다 보니까 원래 냈었어야 될 세금 2배, 배 이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고발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 포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특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 뭐 기준 금액 이상의 탈루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범죄네요, 범죄.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사는 조사들을 받고 그다음에 또 형사적인 또 책임도 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네. 통지서가 나왔어요. 네. 그럼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통지서 받게 되신다고 한다면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만은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를 하고, 그리고 또 누락된 부분은 인정을 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예. 본인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이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소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건 절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너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사실은 그 무서운 뭐 지방국세청이라든지 조사관청이라든지 이런 곳을 안 가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시게 되면 그 위임을 한 그 대리인이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다 수임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과세관청, 국세청, 뭐 세무서 이런 담당자를 만나 뵙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다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3달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대응,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일에 대한 해결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무서운 법적인 절차들을 같이 상의해 나가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공평하게 또 세무서에서는 부과를 하는 거고, 네. 또 국민의 의무는 납세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다고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준 높은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